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 정도, 그러니까 다우가 1%, 나스닥이 2% 정도의 하락을 모습을 보였는데요. 막판에 낙폭 축소를 하면서 한때는 플러스도 됐던 모습이 있었네요.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했고 3거래일째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지표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그 민간 고용, 9월 민간 고용을 기다렸던 걸로 보이는데요. 9월 민간 고용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많이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민간 고용이 이전보다는 개선돼서 20만 8천 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약 18만 5천 명 정도 증가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예상치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5만 명 정도 증가했던 모습인데요. 8월, 9월 연속으로 고용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죠. 원래 경기 침체가 오면 미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거나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고용이 줄고 실업이 증가하는 건데요. 지금 고용이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여전히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장을 하게 됐고, 그게 미국 시장을 장 초반에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시장이 막판에 올라왔어요. 참 이것도 신기하긴 한데요. 어저께 이 고용지표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10년물이 3.75%로 올랐고 2년물이 4.21%로 올랐었어요. 국채금리 여전히 역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요 근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보이냐면요. 그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도 오늘도 똑같이 그 연준 이사들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메리 데일리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월가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준과 월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월가는 금리 인하 가능성,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금리 인하는 언젠가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을 건데 왜 인플레이션도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데 벌써 월가가 이렇게까지 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연준이 신뢰를 상당히 많이 잃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연준의 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확실하게 0.75를 하던가, 아니면 제롬 파월이 나와서 교통 정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9월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56.9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56이었죠. 그러니까 그 지표들은 너무 좋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가에서 예상하는 거하고 다른 지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지표가 나빠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표가 견고하니 연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그 2%로 가는 거에 목표치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월가의 의견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 모습도 있고요. 연준이 다시 한번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는 악재가 정말 많아요. 악재가 정말 많습니다. 뭐 CS 사건도 있고요. 그렇죠? 어제 보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만 31조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현재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낙폭을 보시면 다우는 지금 0.14% 하락, 나스닥 0.25% 하락이었죠. 차트를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에 1.4% 하락했었네요. 그리고 플러스 0.4%까지 가선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제 양봉을 메워주는 음봉이 거의 나왔다가 일단 올라서서 끝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디 양봉 이렇게 엎어 붙여서 캔들 하나 만들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근데 지난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 지난번 6월 저점 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게 왠지 모르게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번 때 만기 전에 사거래일을 좋게 만들고 만기 후에 하방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그 가능성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만기가 미국은 다음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다음 주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아주 특이하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을 좀 보면 나스닥 똑같죠. 나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2% 빠졌었네요. 마이너스 2% 빠져서 어저께 갭 상승을 메워버렸나요? 네, 이게 메워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6월 저점을 깨려다가 말은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닐 카시크리 연은 총재는 6월부터 8월까지의 주가 상승은 5회로 비롯해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전 6월 저점이 깨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우 월봉이나 나스닥 월봉을 보면 사실 많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우,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월봉은 나오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 시장에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상승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근래 시장의 화두는 또 유가의 원유의 감사입니다. 유가의 감사 아니라 원유의 감사인데 죄송합니다. 원유의 감상 가능성에 유가가 다시 뜀박질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원유가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겨울도 오고 있거든요. 요 지금 그 오펙 플러스라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러시아가 같이 유가를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76%에서 계속 오르고 지금 87불 됐거든요. 지금 그 겨울도 다가오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달에 조금 내려왔을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우리는 내려오는 게 중요하라 이제 근원 CPI를 볼 거예요. 유가하고 식료품 제외한 거. 그게 만약에 오르면 유가가 지금 오르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 연준이 금리를 0.75 이상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 상승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유가 오르니까 정유주들이 확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10월 달 들어와서 3일 연속 올랐는데 최저점이 80불이고요. 지금 87불이에요. 88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는 90불이에요. 90불대를 만약에 넘어서 가지고 100불대까지 가가지고 10월달을 맞이해버리면 10월달에 끝내버리면 11월달에는 소비자 물가에서 급등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연준은 더 긴축 고삐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본다 그러면 좀 의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가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저는 유가가 140불을 한번 찍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겠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금통위가 이제 6일 남았어요. 이거 이제 시장 얘기 전혀 안 하고 요즘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통위가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죠. 빅스텝. 근데 저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금통위가요. 이달 다음 달 있거든요. 이달 다음 달 두 번 남았어요. 이달 다음 달 동안 빅스텝 시기가 1%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미국과 우리가 0.75나니까 우리나라가 0.25 더 높겠죠? 근데 미국이 11월에 FMC 회의가 있어요. 그때 1.4를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우리나라는 빅스텝 두 번을 해도 미국과 0.25가 벌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빅스텝 베이비 스텝 하면 0.5가 벌어집니다. 1.25가 벌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빅스텝 비슷한 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12월에 되면 1.25가 벌어지고요. 빅스텝 베이비 스텝 하면 우리나라 미국하고 1.5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연 초과에 있습니다. 적어도 금통위가 이번에 빅스텝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금통위가 해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맞을 매니까. 어차피 맞을 매면 맞는 게 맞죠. 미리. 나중에 가서 해봐야 시장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냥 불안한 거 일수에 날려버리는 것도 괜찮죠.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서. 그래서 뭐 0.75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시면 상당히 부담돼서 이 부동산에 영향이 오긴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외환보유고가 계속 빠져나가는 게 높아요. 지금 원달러 어저께 그저께 좀 내려왔죠. 의미 없습니다. 결국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어떤 흐름이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를 조금이라도 환율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금토일가 금리를 빠르게 따라가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윗끌림 만기입니다. 윗끌림 만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외부 시장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